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놀라움으로 가득한 한 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자유로움과 솔직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얼굴이 붉어질 만큼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곳, 1000개의 섬이 아름답게 펼쳐진 크로아티아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옷을 벗고 즐기는 캠핑 문화의 고향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독특한 생활 방식의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아주 먼 옛날, 한 왕이 자신만의 특별한 목욕법을 즐겼고 그 작은 습관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이 나라가 지닌 숨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누구나 꿈꾸는 저렴하고 여유로운 생활입니다. 지금부터 크로아티아의 삶 속에 숨겨진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설레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장 가방을 싸서 그곳으로 떠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크로아티아, 그 오랜 역사의 물결 속으로.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초기 슬라브 국가들이 형성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세기경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해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크로아티아는 여러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20세기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로 살아왔죠. 이처럼 깊고 다채로운 역사는 크로아티아를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상징적인 촬영지로도 전 세계에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크로아티아의 인구는 400만 명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전 인구조사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였죠. 그런데 여러분이 현지인이든 여행자든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하나 되어 옷을 벗고 자유롭게 사는 이른바 누드 캠프입니다. 현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이런 전통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크로아티아의 삶, 문화, 전통, 그리고 이 땅을 유럽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행지로 만드는 일상의 이야기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자유로운 자연주의의 숨겨진 매력.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크로아티아는 규정된 구력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여행지라는 사실을요. 전통적인 문화와 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관리 구역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지내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상당히 흔한 모습입니다. 이 자유로운 생활 방식은 20세기 초부터 크로아티아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특히 1936년 영국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이 라뷰 섬의 칸다롤라만에서 알몸으로 수영을 즐겼던 사건은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일화로 끝나지 않고 크로아티아를 이 운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죠. 오늘날 크로아티아에는 특별한 캠프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쇼핑을 하며 혹은 그저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모든 활동을 옷이라는 제한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이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죠. 가장 유명한 장소로는 크레스 섬의 푼타크리자 해변, 로빈 근처의 발랄타 해변, 그리고 휴바르 섬의 예룰림 해변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편안한 경험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생활 방식이 크로아티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초까지는 제한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고 1953년 크로아티아는 특정 지역에서 이 생활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드리아해의 맑고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 편안하게 만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이 자연주의 문화는 크로아티아 관광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독특한 경험을 찾아 이 땅을 찾고 있죠.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 아래 전통과 자유, 그리고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크로아티아는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합니다. 다음에 크로아티아의 햇살 가득한 해변을 생각할 때 이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아드리아해를 따라 자리한 크로아티아는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1200개가 넘는 섬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이 땅은 맑고 투명한 바다와 때묻지 않은 풍경, 그리고 매력적인 해안 마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섬들 가운데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은 고작 48개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파그 섬은 속삭이미 섬이라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놀라운 음향 현상이 존재하는데 부두의 특정 지점에서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면 부두 반대편 끝까지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방문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마법 같은 경험으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치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 줄라트니라트는 단순히 아름다운 해변이 아니라 정말로 경이로운 곳입니다. 이 해변은 바람과 바다의 흐름에 따라 뾰족한 모양이 변하고 색깔마저 달라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으로 실시간으로 모습을 바꾸는 이 광경은 보는 이로 하려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멀리서 찾아온 여행자들이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몰려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자연미는 섬과 해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땅의 10% 이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천국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플리트 비치의 호수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카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 공원은 16개의 서로 연결된 호수와 90개가 넘는 폭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네랄과 미생물 덕분에 호수의 물은 에메랄드빛과 청록빛으로 반짝이며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 아름다움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면 공원 곳곳에 설치된 나무 산책로와 트레일을 따라 걸어보세요. 폭포를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탁 트인 전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합니다. 플리트 비치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한 후에는 아드리아해의 진주라 불리는 두브로브니크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요? 달마티아 해안에 자리한 이 고대 성벽 도시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중세 건축물과 숨막히는 바다 전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달마티아 해안이라는 이름은 고대 로마 시대의 달마티아 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크로아티아 해안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중에는 검은색과 흰색 전무늬로 유명한 달마시안계의 품종 때문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즈니의 고전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이 개봉된 후 이 품종은 더욱 큰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영화적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환상적인 시리즈와 영화의 배경으로 자리 잡으며 최근 영화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을 연출한 아이코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의 향기. 아드리아해가 반짝이는 크로아티아의 햇살 가득한 섬들에서는 고대의 돌계단이 바다를 향해 우아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예술이자 문화유산의 상징입니다. 특히 브라치와 휴바르 섬에서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올리브 오일이 생산되어 왔으며 이는 땅과의 깊은 유대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이스트리아와 달마티아 지역의 올리브 오일 생산 전통은 크로아티아의 농업 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미기후, 비옥한 토양, 그리고 오랜 농법이 어우러져 최고 품질의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냅니다. 올리브는 대부분 손으로 수확한 후 차가운 압착 방식으로 기름을 추출하며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본연의 맛과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래서 이스트리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올리브 오일 생산지로 인정받고 있죠. 이러한 고대의 방법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또 다른 크로아티아의 보물, 파그섬의 신들의 치즈로 알려진 파수키 시르를 소개합니다. 이 치즈는 섬 고유의 양품종인 파수카 오브차의 우유로 만들어지며 아드리아해의 독특한 풍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들은 짠토양에서 자라는 야생 허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다른 치즈와 차별되는 깊고 풍부한 맛을 냅니다. 질감과 맛이 파르메산이나 페코리노 치즈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섬의 거친 환경 때문에 사육할 수 있는 양의 수가 제한적이라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 희소성 때문에 1kg당 가격이 $30에서 $60까지 나가며 숙성 정도와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 대량 생산의 압력 속에서도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제 크로아티아의 사회와 문화에 깊이 스며든 음료, 라키아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과일 브랜디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크로아티아인의 한대와 문화의 핵심입니다. 자두, 포도, 사이구 등 다양한 과일로 만들어지며 각 지역마다 독특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레시피를 통해 라키아를 빚으며 이는 매우 개인적이고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손님에게 라키아 한 잔을 권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환영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오랜 친구를 방문하거나 처음으로 집에 초대받았을 때 흔히 이 강한 술로 맞이받게 됩니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 주인의 한대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특히 시골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이 전통이 지금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주변 지역에서 자연주의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지만 여러분은 이 작은 나라가 놀라운 23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창의적인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넥타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이 기록을 세운 넥타이는 무려 808m 길이와 25m 너비로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크로아티아는 또한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의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1300m가 넘는 길이의 세계에서 가장 긴 스트루델을 구워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크로아티아가 세계 기록에 이토록 열정을 쏟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아들 중 한 명인 니콜라 테슬라와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896년 크로아티아의 스미란에서 태어난 테슬라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한 명으로 그의 전동기를 개발함으로써 전기 산업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오늘날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테슬라 모터스 전기 자동차 회사 이름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테슬라의 놀라운 업적 외에도 크로아티아는 또 다른 상징적인 발명품을 세상에 선물했습니다. 바로 넥타이입니다. 전 세계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이 패션 아이템이 17세기 크로아티아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나요? 프랑스에서 복무하던 크로아티아 용병들이 목에 두른 화려한 실크천이 프랑스어로 크라바트로 불리게 되었고 이는 크로아트 즉 크로아티아 사람에서 유래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넥타이는 오늘날에도 남성 패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매력은 기록과 발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숨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사람들의 창의력과 감정을 자극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 1964년 자다르 해안에서 영화를 촬영하던 중 크로아티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이 있다고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다르의 서강은 그에게 있어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으며
그 인상은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다르를 이야기하자면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악기 중 하나인 바다 오르간을 품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건축가 니콜라 바시치가 설계한 이 70m 길이의 오르간은 아드리아해의 파도 에너지를 그대로 음악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장치입니다. 파도가 대리석 계단 아래 튜브로 물을 밀어넣을 때마다 변화무쌍한 선율이 흘러나와 바닷가 전체를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교향곡으로 물들입니다. 현지인이든 여행자이든 언제든지 이 바다 오르간의 따뜻하고 감미로운 소리를 감상할 수 있어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특별한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수도 자그레브. 이곳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자갈이 깔린 그림 같은 골목길과 넓게 펼쳐진 푸른 공원, 그리고 풍부한 문화가 어우러져 방문하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가장 인상적인 곳은 바로 역사 깊은 상부 도시 그라데주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중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의 상징이 된 성마르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화려한 색색의 타일 지붕은 멀리서도 눈을 사로잡으며 자그레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트칼치체바 거리로 나서보세요. 카페와 바들이 즐비하고 밤이 되면 더욱 생동감 넘치는 밤문화가 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곳을 걷다 보면 도시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자그레브가 다른 도시들과 진정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깊고 아픈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에 있습니다. 바로 깨진 관계의 박물관입니다. 사랑과 이별, 상실의 아픔을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낼까요? 이 세계적인 박물관은 전 세계 사람들의 아주 사적인 이별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이 박물관은 결코 평범한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증한 물건들이 하나하나 전시되어 있고 그 모든 물건에는 진심 어린 사연이 함께합니다. 사랑의 편지부터 인형까지 과거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 물건들은 사랑의 달콤함, 이별의 쓰라림, 그리고 그로부터 성장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국적과 배경을 떠나 누구나 이곳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감정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물의 모험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과 상실의 아픔,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가는지를 진솔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는가? 어떤 물건을 붙잡고 기억하려 하고 또 어떤 것은 놓아주려 하는가? 이 박물관은 그런 깊고도 보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조용히 던집니다. 자그레브의 오래된 거리를 거닐거나 깨진 관계의 박물관에서 사랑과 상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정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을 크로아티아 여행 중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장소 중 하나는 바로 이스트리아 반도 중심부에 자리한 작은 마을 홈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을로 공식 인정받은 독특한 곳이죠. 홈의 인구는 겨우 20명에서 3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놀랍게도 공식적인 마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곳은 견고한 성벽과 마을문, 묘지, 2개의 교회, 그리고 몇 채의 주거 건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도시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돌로 포장된 좁은 골목과 오래된 건물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 그곳을 걷는 순간 과거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홈의 진정한 가치는 그 작은 크기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뿌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슬라브 문자인 글라골 문자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9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그 오랜 문자를 기념하는 글라골 문자 거리가 니어바이 루치 마을과 홈을 연결하며 방문객들에게 역사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성모승천 교회를 둘러보고 지역 특산품인 미슬토로 만든 전통 브랜디 비스카를 맛보는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고즈넉한 돌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 작은 마을에서 느껴지는 삶의 여유와 전통의 맛을 음미하다 보면 크로아티아의 또 다른 진면목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펴커, 예술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크로아티아의 삶, 특히 달마티아 지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바로 펴커입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빈둥거림을 넘어선 깊은 문화적 철학입니다. 달마티아에서 펴커는 마음과 몸이 완전히 풀어지는 평화로운 휴식의 상태, 말 그대로 행복한 나른함 그 자체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써 추구하는 마음챙김과도 비슷하지만 펴커는 노력이나 명상 없이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일부러 이완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르 빠져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만족하는 그 드문 순간.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펴커는 참으로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끝없이 할 일을 쫓아 바쁘게 움직일 때 달마티아 사람들은 특히 더운 여름이면 이 느린 리듬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흥미롭게도 펴커는 지중해 생활 방식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단순함, 휴식, 그리고 균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돌체이 파워넨테이,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함과도 닮아있지만 크로아티아의 펴커는 연습이 필요 없어요. 여름의 더위가 모든 것을 천천히 만들 때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선물이죠. 퍼스 축제, 풍자와 반항의 축제. 이러한 정신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행사 중 하나가 바로 퍼스 축제입니다. 가면을 쓰고 펼쳐지는 이 축제는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적 의미를 품고 있어요.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열리는 가면 축제, 이른바 에펠티치닉 또는 피리테이의 일부로 단순히 재미있고 화려한 복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현재의 문제들을 유머와 은근한 비판으로 풀어내는 사색의 장이기도 해요. 퍼스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지역에서 이 축제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날카롭지만 언제나 창의적인 공연을 통해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독특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퍼레이드 속에서 사회 문제를 생생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공연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관객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축제는 이런 세련된 사회적 성찰을 바탕으로 계속 진화하며 크로아티아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창의적인 정신은 크로아티아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 중 하나인 리에카 지역의 제트웬차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종소리 울리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쫓아내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통이죠. 이 강렬한 에너지가 퍼스 축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축제와 문화적 성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창의, 그리고 용기를 표현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축제들이 삶을 창의와 유머로 축하하는 반면 장례 전통은 완전히 다른 감동을 줍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오랜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애틋하고 진지한 대비가 됩니다. 크로아티아의 화려한 장례 전통.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탐구해온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크로아티아의 장례 의식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통해 영혼의 여정을 배웅합니다. 크로아티아 인구의 80% 이상이 로마 가톨릭 신자로 대부분의 장례 풍습은 종교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언제나 엄숙하고 형식적이며 축하가 아닌 존엄과 예의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고인을 장례 전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시신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정장으로 갈아입힌 뒤 많은 경우 묵주를 손에 쥐어드립니다. 이는 가족과 공동체가 고인을 향한 헌신과 존중을 보여주는 따뜻하면서도 엄숙한 의식입니다. 밤새도록 고인을 지키는 철화 의식은 더욱 특별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밤을 새우며 고인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웃음은 삼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애도와 사랑이 가슴을 울립니다. 장례 행렬은 엄격한 상징적 순서를 따릅니다. 남성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사제와 화환이 따르며 여성들은 맨 뒤에서 걷습니다. 특히 전문 애도자들이 내는 큰 울음소리는 공동체 전체의 슬픔을 대신 표현하는 듯 강렬합니다. 과거에는 고인을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가톨릭 미사를 거친 후 묘지에서 별도의 이식을 치르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자그레브의 미로고이 묘지에 안장되는 일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묘지로 손꼽히는 이곳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무덤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도 전해 내려오며 매장 도구는 불결하다 여겨 특별히 관리합니다. 여성들은 검은색 상복을 입는 전통을 여전히 지키고 전체 의식은 화려하면서도 깊이 존경이 느껴지는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크로아티아의 장례 문화는 종교 의식과 형식적 관습, 오랜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인에게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자그레브에 보이지 않는 법정, 태양계 산책로, 도시를 걷다가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크로아티아의 활기찬 수도 자그레브 중심부에는 예술과 과학, 탐험이 어우러진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인퓨즈라는 설치 작품으로 우리 태양계를 축소해 도시 거리에 펼쳐놓은 독특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1972년 크로아티아 예술가 이반 코자리치가 만든 청동 조각 지상에 내려온 태양, 프라이저메치노 선스입니다. 지름 2m 크기의 이 청동 구체는 자그레브 번화가 보고비체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예술가 다보르 프라이스가 이 작품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행성 모형들을 추가해 태양계 전체를 놀라운 축척 비율 1억 8천만으로 재현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행성들이 도시 곳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성은 태양 조각에서 불과 75m 떨어진 곳에 있고 이제 행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왕성은 거의 8km나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모형들 사이의 거리는 실제 태양계의 규모를 그대로 반영해 자그레브 거리를 걸으며 우주의 광대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프라이스가 행성들을 배치할 때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보물찾기 게임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행성들을 발견하며 나인퓨스를 통해 자그레브를 색다르게 탐험하고 우주 속 우리 인간의 위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특별한 경험입니다. 과학을 공공공간으로 끌어들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에 자그레브를 방문한다면 직접 모든 행성을 찾아보는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범한 산책이 우주를 향한 감동적인 여정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타르 없이 돌로 쌓는 성. 크로아티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고대의 건축 기술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모르타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돌을 쌓아 구조물을 만드는 수호지드 기법입니다. 최근에는 이 기술로 아예 하나의 돌성을 통째로 짓는 프로젝트까지 진행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특히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펼쳐진 시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 시멘트나 어떤 접착제도 없이 서로 맞물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구조물들은 매우 튼튼해서 해안가를 휩쓰는 강력한 불압, 바람 같은 혹독한 기후에도 잘 견뎌냅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토양 침식을 막고 야생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달마티아나 이스트리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농지를 구분하거나 작물과 가축을 보호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건식 돌담들이 곳곳에 자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교한 작품 중 하나는 케조니라고 불리는 원형 돌집입니다. 원뿔 모양 지붕을 가진 이 오두막들은 모르타르 없이 완전히 돌만으로 지어졌으며
수백 년 동안 농부들의 쉼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오래된 기술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이 귀중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크로아티아의 건식 돌담쌓기 전통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수호지드는 단순한 건축 기법이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실용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크로아티아로의 여행은 많은 이들에게 오랜 꿈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찾아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크로아티아의 가문이자 수도인 자그레브 국제공항에 도착하죠. 자그레브에서는 유럽 전역은 물론 그 너머 먼 도시들까지 직항편이 연결되어 있어 여행의 문턱을 한층 낮춰줍니다. 만약 당신이 유럽연합 시민이거나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많은 중남미 국가 출신이라면 별도의 비자 없이도 최대 90일 동안 크로아티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자국에서 요구하는 입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가 소중한 여행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크로아티아에서의 생활비는 어떨까요?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로아티아는 상당히 부담 없는 물가를 자랑합니다. 현지 카페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를 음미하며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죠. 식사를 할 때도 부담이 적습니다. 현지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를 즐기면 1인당 대개 15유로에서 20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6달러에서 22달러 선입니다. 맛있는 해산물과 전통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큰 만족을 선사합니다. 자연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캠핑을 추천합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일반 캠핑장은 물론 누르주에 내추럴리즘 캠핑장까지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텐트나 자리 하나를 빌리는데 하루 비용은 10유로에서 30유로 사이, 대략 11달러에서 32달러 정도입니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캠핑장에서 보내는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호텔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위치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다른 유럽 수도들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편입니다. 대부분의 호텔 객실은 하룻밤에 50유로 미만, 우리 돈으로 55달러 이하에 이용할 수 있어요. 가성비 좋은 숙소가 많아 여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비싼 여행지만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나라입니다.